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육아 앨범을 만들어 봤는데요. 제가 이제 다양한 앱을 사용하면서 앱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런데 아쉬운 게 앨범 다이어리 따로 앱이 있고, 그리고 또 아이들 그림을 저장하는 앱이 따로 있고, 그리고 수요일지를 쓰는 앱이 또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뭔가 아이와 함께한 추억들을 또한 곳에 모아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앨범 다이어리 많이 쓰잖아요. 초음파 사진부터 저장을 해서 이렇게 많이 쓰는데, 그걸 아이가 이제 크고 나서 내가 추억을 가질 수도 있고, 또는 아이에게 정말 소중한 선물이 될 수도 있는데, 선물을 주고 나면 내 손을 떠나서 더 이상 볼 수 없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파일을 가지고 있으면은 뭐 잃어버리거나 없어질 일도 없고,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고, 또 태블릿으로도 볼 수도 있고, 꼭 그 다이어리를 진짜 창고 구석에서 꺼내야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이에게 선물을 주고 나서도 나는 이걸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복제해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가 성인이 된 다음에 소중한 선물도 주고, 또 내가 계속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둘째, 셋째, 우리 가족의 일기가 될 수도 있고, 활용하기 나름일 것 같아서요.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제가 말한 것처럼 오래오래 보관하고 언제든 볼 수 있고, 또 아이에게 소중한 선물을 주고 나서도 또 계속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내 아이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래서 이름, 태명부터 성별, 혈액형까지, 그리고 태어난 생년월일뿐만 아니라 시간까지, 그리고 여기는 겉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어디서 태어났는지 장소도 기록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나중에 그 외의 정보들은 자동으로 뜨는데요. 태어난 지 며칠 됐고 몇 개월 됐는지, 나이는 몇 살이고 만 나이는 몇 살인지, 뭐 현재 키와 체중은요. 이 성장 일지에 기록하면 최근 정보가 자동으로 연동돼서, 그리고 나이들은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서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한 명이면 하나만 등록하는 거고, 여러 명이면 여러 명 계속 이 세로 만들기 버튼을 통해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진도 여기다가 이미지를 올려놨죠. 이미지를 여러 개 올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앨범 다이어리입니다. 뭐 그림 일기 같은 거죠. 갈수록 아이가 잘 웃잖아요. 잘 웃네. 날짜 쓰고, 그리고 오늘의 날씨 같은 거. 이거는 뭐 계속 더 등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간단한 편지나 나의 일기, 그때 그 감정 같은 거, 사진과 함께 사진 일기를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2주에 한 번이나 이렇게 등록한다면 정말 큰 추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음파 사진부터 임신 테스터기부터 사진 찍어서 쭉 올리면 나중에 정말 소중한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처음으로 그린 뭐 네모, 처음으로 그린 동그라미부터 그냥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되게 소중한 거잖아요. 근데 이걸 다 보관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처음 그린 엄마 이런 모습. 그래서 여기다가 쭉 쓸 수 있고요. 여기다가 뭐 메모도 할 수 있죠. 이렇게 메모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들의 작품을 사진 찍어서 쭉 보관하고 나중에 함께 보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이 거꾸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아카이브는요, 그냥 안 건드리면 됩니다. 이거는 딱히 뭐 의미는 없고요. 이 바깥에 모든 제 노션 템플릿을 만든 기초 바탕이 되는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한쪽에 안전하게 모아놨습니다. 출산 준비 볼게요. 출산 준비할 거 엄청 많죠. 소모품, 물티슈 기저귀부터, 또 물티슈도 평소에 쓰던 거 안 쓰잖아요. 네, 그리고 겉싸개, 속싸개, 베네 쪼그리부터 쭉 해서 할 게 엄청 끝도 없는데요. 이게 여기저기 인터넷 찾아다니면서 메모를 하는데 여기다 한 곳에 모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큰 항목들, 그리고 내가 어떤 브랜드 거를 쓸 거다라는 메모를 하고, 어디서 사야겠다 메모를 하면서 필요한 것도 있지만 안 필요한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필요 없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거나 이건 생각 좀 해봐야겠다 이런 것들 이렇게 항목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당근 진행 중인지 뭐 굳이 진행 중까지는 안 쓰더라도, 만약 준비가 다 됐다, 누구한테 받았거나 내가 샀다, 준비 완료를 누르면 체크가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게 준비가 안 됐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략적인 예산을 이렇게 써보면요. 아, 이건 내가 꼭 사야 되는데 총 얼마 드는구나. 아래쪽에 마우스를 올려보면 계산 버튼이 떠요. 계산 버튼 눌러서 합계 누르면 합계가 나옵니다. 기본값으로 치면요. 계산 안 하면 원래는 이렇게 빈칸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보통은 이제 출산 전에도 준비를 좀 같이 하긴 하지만, 출산 후에 산후조리원 갔을 때 이제 아빠들이 한 며칠은 놀다가 자유시간 있다가 며칠은 이제 시간 내서 이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 대청소 하자. 네, 이렇게. 자동차도 깨끗하게 세차하자.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유튜브로 공부할 것들 많죠. 아이들 목욕은 어떻게 시키는지, 잠은 어떻게 재우는지 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까먹지 않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는 자료는 안 지우고 그냥 그대로 제가 템플릿에 드릴 거고요. 나머지 이 아이 정보는 제가 다 지워가지고 빈칸으로 해서 드릴 거예요. 그럼 새로 만들기 눌러서 추가해서 쓰시면 됩니다. 일정도 간단하게 이렇게 메모하고 싶은 것들 간단히 메모하는 칸들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달력에 저장해서 일정을 등록하면 만약 체크하면 자동 여기서 없어집니다. 체크하면 없어져요. 체크하면 없어져요. 달력에는 그대로 보이게 만들어 봤고요. 일정 탭을 여기 이제 표로도 볼 수 있어요. 지금 안 보이는데 표로도 볼 수 있죠. 그래서 백신 접종도 뭐 병원에서 챙겨주지만 내가 한 번 더 챙기고 싶다.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예방 접종이든 뭐 몇 번 맞아야 되고 이런 거 메모하고 싶으신 분들 꼼꼼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이유식 일지는 간식이랑 뭐 점심 아침뿐만 아니라 놀이까지 약 먹는 것까지 체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봤습니다. 수요일지도 볼까요? 수요일지도 이렇게 날짜 등록하면 요일이 자동으로 뜨고요. 당연히 뭐 시간까지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구분. 수요하는 경우는 모유 왼쪽 오른쪽인지 이런 거 헷갈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쭉 쓰게 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장 일지입니다. 성장 일지 쭉 나오죠. 이렇게. 근데 아이가 여러 명이라면 만약 하나이만 보고 싶잖아요. 이렇게 한 칸 더 만들어 놨는데 필터를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름, 리아만 나오게끔. 또는 바꾸고 싶으면 은서만 나오게끔. 그럼 은서만 나오죠. 근데 한 칸 더 만들 필요 없이 여기서도 얼마든지 필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름으로 뭐 리아만 보이게끔 필터 추가해가지고 특정 날짜가 뭐 이번 주 것만 이런 식으로 원하는 부분만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앨범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핵심 기능이라고 한다면 내 아이의 정보 그리고 최근 키나 몸무게, 나이나 개월수를 볼 수 있고 소중한 앨범 다이어리를 오래오래 보관할 수 있다. 내 작품과 함께 선물을 주고 나서도 내 손에 남으니까 또 그리고 언제든지 스마트폰만 있으면 앨범 다이어리를 집에 어디 구석에서 꺼내서 보는 게 아니라 살아가면서 계속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느 정도 큰 후에도 성인 될 때까지 계속 이걸 누가 저장한다면 정말 큰 재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